22대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홍성 예산지역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정부가 전국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남은 내년부터 단국대와 순천향대에서 270명을 선발하게 됐는데 충남도는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사과 수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산군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충남소방관이 휴일 헬스장에서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조했습니다. 환자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대통령 참모 출신과 전 도지사 간의 대결로 이번 총선에서 관심 선거구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성 예산 선거구인데요. 홍성 예산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과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성 예산 지역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 먼저 양 후보는 4선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 등을 지냈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충남에서 4선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지낸 분은 현재 정치인은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식견을 갖춘 정치인이 국회에 출마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홍성군과 예산군의 큰 틀을 짜고 정말 거시적으로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강 후보는 자신의 부지런함과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등으로 지냈던 경험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이곳 홍성 예산 홍성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이 부분을 진정성 있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해결책을 찾아낸다면 또 이 해결책을 집요하게 해결해 낸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인 열악한 의료 환경, 인구 1000명당 충남 지역 활동 의사 수는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공주대 예산 캠퍼스 국립의대 설립 등으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후보는 국립의대는 공주대 예산 캠퍼스에, 종합병원은 내포에 설립해 충남의 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캠퍼스에 의대를 설립하고 종합병원을 부속병원을 내포에 설립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의료 취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강 후보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의대를 충남 지역에 유치하고 종합병원도 조속히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국립의대를 이곳 우리 충남도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립의대를 설치하는 경쟁이 치열할 텐데 힘있게 또 정부와 또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서 지지부진한 충남 혁신도시 완성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양 후보는 혁신도시 지원청 신설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담당 기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혁신도시를 전담할 기관을 만들자. 혁신도시 지원청이라든가 이걸 만들고 이런 혁신도시에 대해서 혁신도시 일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혁신의 발전에 의해서 지원하자. 강 후보는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유치 대상 공공기관을 33곳에서 44곳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지금 한 44개 정도로 이것을 확대하는 것 등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이후 해묵은 지역 현안들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의 공약은 헬로 이슈 토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승조 후보는 20일, 강승규 후보는 오는 25일 각각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충남에서는 내년부터 의대 2곳의 정원이 137명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일
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남에서는 단국대가 40명에서 120명으로, 순천향대가 93명에서 150명으로 정원이 늘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의대 정원이 지역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립의대 설립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산군의회가 최근 사과 수입 추진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강선구 예산군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군 의회에서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사과가 굉장히 저장성이 좋은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수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일로 국내에 한 7만여 농가가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내용에 따르면 사과를 외국에서 수입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30만 톤의 물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이 30만 톤의 수입산 과일 중에 대부분이 사과의 경우가 해당되는 건데요. 올과 같은 2023년도와 같은 기후 위기 속에서 생산량이 저조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사실상 농가들이 생산비조차도 건지기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사과가 해외에서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7만여 사과 농가가 폐원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번 건의안 촉구의 주요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예산 지역은 사과가 유명한 지역이죠.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군은 약 100년 전부터 그 능금이라는 사과 재배를 했던 고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1113헥타르 면적에 약 1100여 농가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중부권 최대 사과 주산지입니다. 예산군의 사과는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 국내에 몇 안 되는 농산물입니다. 헌데 이번 같은 경우에 사과 수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사과 농가뿐만 아니라 사과 농가를 주축으로 한 지역 경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지역 농가 보호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정부의 사과 수입 정책은 국내 사과 농가의 보호 그리고 식물 검역 시스템을 유지를 위해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과는 잘 아시다시피 장미과 식물인데요. 이게 전염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병충해에 그렇게 강한 품종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사과 농가들은 굉장히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있어가지고 식물 검역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내 사과 농가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식물 검역 시스템 유지를 지금을 유지를 하거나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내용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또한 그 기후 위기를 맞이해서 신품종 등을 개발하는 행위도 같이 예산군과 정부에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구 예산군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 소방관이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지난 11일 보령소방서 소속 최진수 소방사가 익산의 한 헬스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휴일 운동을 하던 최 소방사는 50대 남성이 호흡 없이 쓰러져 있던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119 신고를 요청한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인계돼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병원 도착 전 의식을 되찾아 다행히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에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투표 전날인 4월 9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본투표는 4월 10일 치러집니다. 올해 예산시장의 방문객 수가 개측 78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예산시장 첫 개장 이후 한 해 동안 300만 명이 방문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빠른 속도입니다. 이 밖에 예당호 출렁다리와 수덕사 등 예산 주요 관광지도 봄이 다가오면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예당호 전망대와 덕산온천 휴양마을 등을 조성해 추가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당진 합덕읍 상동리 마을회와 하궁원리 마을회에 내려진 변상금 부과 처분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유철한 위원장 주관으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마을회에 부과된 변상금에 대해 취소를 검토하기로 당진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습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마을회가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지인 농지와 경로당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과 대부료 약 1,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충남도가 해외 진출 기업이 도내로 복귀하면 취득세 100%를 감면합니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며 조례를 통해 추가로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해외 사업장을 4년 이내에 청산 양도하고 5년 이내에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입니다. 태안군이 2024 공동육아 나눔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태안군 가족센터에서 태안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올해 116회 실시되며 K-팝 댄스와 어린이 발레, 그림책 연극놀이 등 5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공동육아 나눔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도내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 누리카드를 지급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9만 6천여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1인당 연간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과 영화, 교통, 숙박 등 전국 가맹점에서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19일 시청에서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하나은행은 각각 3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협약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벼 신품종인 빠르미 2와 빠르미 향을 개발했습니다. 빠르미 2와 빠르미 향은 도열병이 강해 재배 안정성이 높고 재배 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7월 수확으로 병해충 방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태안군이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 22일부터 약 2달간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야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 186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보강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군은 오는 4월 2일부터 4일간 삽교읍과 고덕면, 덕산면 등 마을회관과 경로당, 주간보호센터 12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